시북 태평양 상공 3만 피트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은 13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현실을 말이죠. 승무원은 그녀를 단순한 아시아 소녀로만 봤습니다. 김치 냄새를 핑계로 노골적인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컵라면을 머리 위로 기울이는 신용까지 하며 조롱했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촌들 소녀의 작은 한마디에 기내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8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전문 경호팀이었던 것이죠. 승무원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한 그 소녀가 바로 조선 왕조 고종의 마지막 후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강렬했던 이틀간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난 소녀의 품격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놀라운 변화까지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13살 소녀 아리는 조용히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 앞에서 있었죠. 검은색 원피스에 작은 크로스백을 맨 그녀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한국 소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혈관에는 특별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조선 왕조의 마지막 핏줄 대한민국 황실의 후손이라는 무거운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조부모는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부모님 역시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생긴 문제들로 인해 할인만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평범한 승객처럼 보이는 8명의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체크인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할인이 삼촌들이라고 부르는 특수경호 인력이었죠. 군 특수부대 출신, 외교부 경호실 출신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할인은 탑승권을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태평양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업상 이후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자 아리는 조용히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승무원들의 환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곧이 하늘을 가로질러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기내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사업차 출장을 가는 것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 휴가를 즐기러 가는 듯한 가족들, 그리고 할인처럼 혼자 여행하는 승객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쏴준 김치와 밥이 들어 있는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하는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자 김치의 진한 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는 발효가 잘 되어 깊은 맛을 내고 있었고 마늘과 젓갈의 향이 어우러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할인 옆에서 서비스하던 금발의 백인 여성 승무원이 처음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제시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할인에게 음료수가 필요한지 친절하게 물어보며 평소와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죠. 하지만 김치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시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코를 살짝 움츠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할인은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조용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밥과 함께 입에 넣으면서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씹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불편한 기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할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으로 코앞을 부채질하는 듯한 동작을 했고 다른 승객들에게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했습니다. 마치 할인과 다른 승객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처럼 보였죠. 할인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고 어떤 이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참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왕족의 후손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시카는 할인에게 다가와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목소리 톤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인의 음식을 쳐다보며 은근히 비꼬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죠. 다른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대부분 기내식을 주문하거나 간단한 스낵을 먹는 반면 할인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듯 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작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죠. 그 반지는 증조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할인에게는 정신적인 지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시카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할인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쉬거나
다른 승객들에게는 향긋한 기내식은 어떠신가요? 라고 말하며 할인이 들을 수 있게 강조했어요. 심지어 컵라면을 서빙하면서 할인의 머리 위쪽으로 일부러 기울여 보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엎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충분히 모욕적이었죠.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이런 명백한 차별 앞에서는 침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시카를 불러 세웠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정중하게 묻는 할인의 모습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품격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시카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 비웃는 표정을 지었고 김치 냄새 나는 애가 뭘 알겠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명백한 인종차별적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계속해서 아시아인들의 음식 문화를 조롱하며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죠. 주변 승객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제시카의 편을 드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특히 중년의 백인 남성 승객은 정말 냄새가 심하네라고 중얼거리며 제시카의 행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갔고 할인은 그 모든 시선들 속에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신 그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작은 반지를 꼭 쥐었죠. 그 반지는 증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으로 할인에게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제시카는 할인의 침묵을 약함으로 해석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녀는 다른 승무원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어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모르나 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명백히 할인을 겨냥한 것이었고 주변 승객들도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할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참촌들이 한마디는 기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인 자신도 모르게 나온 이 말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내장 할인의 작은 중얼거림이 기내에 울려 퍼진 순간 마치 마법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뒤쪽과 비즈니스 클래스 앞쪽 곳곳에 흩어져 앉아있던 8명의 검은 정장 남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각자 다른 좌석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기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객들은 갑작스럽게 일어선 남성들을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제시카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할인을 단순한 13살 아시아 소녀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경원들은 침착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할인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 리더격인 남성이 제시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수년간 단련된 전문성이 느껴졌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문빈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경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죠. 리더 경호원은 제시카를 마주보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과 물리적 위협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상황을 기록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협박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동시에 다른 경원 중 한 명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단순한 아시아 소녀라고 생각했던 할인이 사실은 이런 전문 경호팀을 동반한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더듬거렸어요. 저는 그냥 냄새가 좀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할인의 김치댐 냄새에 불편해했던 승객들도 이제는 제시카의 행동이 명백한 차별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중년 여성 승객은 너무하잖아요. 저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경원들은 승객들을 향해서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행위를 기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말에 승객들은 안도감을 느꼈고 오히려 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몇몇 승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잘했어요라는 격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승객들이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할인을 향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특히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무하잖아요. 아시아인이라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죠. 이내 좌석 여기저기서 휴대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이 상황을 기록하려고 했고 일부는 이미 촬영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제시카의 차별적 행동과 경우들의 대응, 그리고 승객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런 영상들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리더 경원은 승객들을 향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을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와 동시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어요. 경원들의 전문적이고 침착한 대응은 승객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할인이 정말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켰습니다. 박수 소리가 기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쳤지만 점차 더 많은 승객들이 동참했습니다. 잘했어요. 차별은 안 돼요. 환호성도 들려왔죠. 어떤 승객은 저 어린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기내는 할인을 지지하고 제시카의 행동을 규탄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조용히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경험한 차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시카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기장과 다른 승무원들이 상황을 파악하러 나왔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증언과 영상 자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차별적 행동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죠. 항공사의 평판과 국제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원들은 여전히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승객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할인이 단순한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태발한 신분을 가진 인물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어요.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이 사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되면서 순식간에 수천 번의 공유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인종차별, 어린 아시아 소녀를 괴롭힌 승무원이라는 제목들로 영상이 퍼져나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접한 언론사들이 빠르게 취재팀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할인은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경우로 공항을 빠져나갔죠. 기자들은 할인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었지만 경호팀의 전문적인 대응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사들은 할인의 신원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퍼스트 클래스를 혼자 이용하는 13살 소녀, 그리고 전문 경호팀까지 동반한 것으로 보아 범상치 않은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한국황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취재하기 시작했고 과거 한국왕족의 후손들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황실 측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할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할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국인 작가 에밀리 로버츠였어요. 그녀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논픽 작가로 유명했고 특히 차별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에밀리는 기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에밀리가 주목한 것은 할인의 침착하고 품위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던 것이죠.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차별 사건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공항에서 할인의 부모님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원들을 통해 전달할 메시지를 준비했고 할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할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지만 에밀리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특히 조용한 품격으로 차별에 맞선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 로버츠는 하인의 부모님과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인의 때를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에밀리의 진정성 있는 접근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단순히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인이 보여준 품과 용기를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인 역시 에밀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왕족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아이조차도 차별받는 현실입니다. 13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에밀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더 관심을 보였거든요. 에밀리는 할인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할인의 할머니가 들려준 가족사 어릴 때부터 배운 품격에 대한 교육,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들었어요. 특히 할인이 차별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던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조용한 품격으로 정해졌어요. 에밀리는 할인의 이야기를 단순한 차별 고발서가 아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장소설로 구성했습니다. 왕족의 후손이라는 특별한 배경보다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부당함에 맞선 용기에 초점을 맞췄죠. 책이 출간되자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영이 일어났습니다. 초판 5,000부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금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어요. 독자들은 할인의 이야기에서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깊은 성찰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시아 여성의 침묵 속 용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차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죠. 언론들도 이 책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토크쇼에서 에밀리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할인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교육계에서도 이 책을 필독서로 추천하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할인이 보여준 품격 있는 대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에 맞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 속 작은 차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성찰하게 되었고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할인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할인은 다시 한번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다시 할머니가 계신 서울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조용한 품격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할인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번역되었고 각국에서 차별 문제를 다루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퍼스트 클래스에 혼자 앉은 할인은 이번에도 할머니가 쏴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김치와 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그 익숙한 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인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존중과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10살 정도의 백인 소년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할인의 도시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건 뭐야?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편견도 없었고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만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김치예요. 한국 음식이죠. 먹어볼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몇 개월 전 겪었던 상처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할인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고 할인은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가 김치를 맛보고 맛있다 꼬마하자 주변 승객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할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들도 이번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그들은 할인을 정중하게 대했고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승무원은 김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고 할인은 기꺼이 설명해 주었죠. 기내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몇 개월 전에 아픈 경험이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주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고 할인은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곧 할머니의 품에 안겨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분명히 할인이 보여준 품격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진리를 할인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할인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13살 소녀가 차별 앞에서 보여준 조용한 품격,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꾼 놀라운 변화의 기록이었어요. 살인이 마지막 비행기에서 김치 먹어볼래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짓던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이죠. 몇 개월 전 김치 냄새로 모욕받던 그 음식이 이제는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차별의 벽을 허운 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품격과 끝, 포기하지 않은 존엄성이었죠. 할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은 없나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할인처럼 품격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차별 극복 경험이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